저는 김순희입니다. 올해 61세, 아니, 이제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으니 그냥 혼자 사는 61세 여자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어떻게 30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되었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 정수철은 63세로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 2년 정도 됐고 저는 전업주부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들, 딸은 각각 결혼해서 독립했고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답답해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혼자만의 시간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24시간 집에서 마주보고 있으니까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 저는 이미 20년 전부터 잠자리를 분리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됐는데 어느새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도 완전히 사라졌죠.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나 다름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때가 되면 또 밥 해주고 저녁에도 마찬가지. 드라마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잠들기를 반복하는 무의미한 하루하루였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어요. 특히 거울을 볼 때면 더욱 그랬죠.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알록달록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묻지마 관광. 새로운 만남과 즐거운 시간을 드립니다. 당일치기 3만 원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중년의 외로움을 달래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관광 광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진에는 중년 남녀들이 버스 안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뒷면에는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 잊었던 설렘을 되찾아드립니다.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는 며칠 동안 고민했죠. 그러던 중 남편과 또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됐어요. 밥이 너무 짜다.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고 사냐?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이 남자를 위해 살아왔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잔소리만 해대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결심했어요. 그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한 거죠. 안녕하세요. 즐거운 동행 묻지마 관광입니다. 전화를 받은 여직원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어요. 혹시 묻지마 관광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처음이시군요. 저희는 중년분들을 위한 특별한 당일치기 관광을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오셔도 되고 새로운 분들과 만나실 수도 있고요. 버스 안에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요? 네, 노래방도 있고 간단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간식과 음료도 제공해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분들과 친해지실 수 있어요. 뭔가 일반적인 관광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자리가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첫 참가는 특별 할인으로 2만 원만 받아요. 결국 저는 토요일 참가를 신청했어요.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온천 여행 간다고 거짓말했죠. 토요일 아침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중년들이었는데 여자분들은 다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젊어 보이려고 노력한 차림새였고 남자분들도 평소보다 멋을 부린 모습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좌석은 남녀가 번갈아 앉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제 옆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앉았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네, 처음이에요. 김순이라고 해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자,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하루 되시라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먼저 서로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옆분과 악수하면서 자기소개 해보세요. 박영수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악수를 하는 순간이었죠. 묘하게 심장이 뛰었어요. 부인은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감사해요. 과찬이세요. 이런 말을 들은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제 외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버스 안에서는 계속해서 노래방이 이어졌어요. 중년들이 좋아할 만한 트로트와 옛날 가요들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술도 나왔어요. 맥주부터 시작해서 소주까지. 처음에는 어색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박영수 씨가 계속 말을 걸어주고 배려해주니까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순희 씨도 한 곡 불러보세요. 목소리가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괜찮아요. 여기는 실력을 보는 곳이 아니라 즐기는 곳이에요. 결국 저도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목소리가 좋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박영수 씨도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순희 씨 손이 참 부드럽네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다른 남자의 터치였거든요.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간단한 관광을 했지만 사실 관광은 부차적이었어요. 중요한 건 버스 안에서의 시간이었죠. 돌아오는 길에는 더욱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순희 씨, 정말 매력적이세요. 남편분이 부럽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남편은 저를 여자로 안 봐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박영수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술 기운도 있고 해서 그냥 두었어요. 아니, 사실은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관심이었거든요. 혹시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을 때 친구들과 온천 갔다 왔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박영수 씨가 생각났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 나를 바라보던 눈빛, 매력적이다라고 해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묻지마 관광에 참가했어요. 이번에는 박영수 씨 말고 다른 남자분과 짝이 됐는데 그분도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순희 씨는 정말 품이 있어 보이세요. 어떻게 관리하시길래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두 번째 참가에서는 좀 더 대담해졌어요. 버스 안에서 남자분과 자연스럽게 어깨를 기대기도 하고 손을 잡고 있는 시간도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날은 관광지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그분과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순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에 따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남자분 생각이 계속 났어요. 2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도 아직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참가를 했어요. 이번에는 박영수 씨와 다시 짝이 됐는데 그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순희 씨, 저 정말 순희 씨가 좋아요. 이런 말하면 부담스러우실까요? 아니에요. 저도. 그날은 관광지 숙박시설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박영수 씨가 잠깐 방에서 쉬었다가 가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잠깐만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박영수 씨가 저를 안았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감정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순희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첫 번째 바람이었죠. 죄책감이 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해방감이 더 컸어요. 이건 바람이 아니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합리화했어요. 그 이후로 묻지마 관광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났어요. 매번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그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마약처럼 중독적이었거든요. 순희 씨는 정말 섹시해요. 이런 매력적인 여자는 처음 봐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으니까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버스 안에서의 스킨십은 더욱 과감해졌고 가끔은 관광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어요. 모텔에서 만나는 일도 생겼고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한 번 참가할 때마다 3만 원씩 드는데 일주일에 3-4번 가다 보니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저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처음에는 제 용돈에서 빼서 충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빼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요즘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남편이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값이 예전 같지 않아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야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남편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000원, 2만 원씩 조금씩 가져갔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온 날 밤에 지갑을 뒤져서 돈을 빼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묻지마 관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여보, 내 지갑에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술 드시고 다니시니까 어디선가 떨어뜨리신 게 아닐까요? 점점 더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그리고 가져가는 돈의 액수도 점점 커졌어요. 5만 원, 10만 원씩 가져가게 되었죠. 심지어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그의 통장에서 돈을 빼기도 했어요.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몰래 나가서 ATM에서 돈을 뽑아오는 일까지 했어요. 이건 잠깐 빌리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돼. 스스로를 속이며 그렇게 살았어요. 묻지마 관광 없는 날은 정말 우울했어요. 집에서 남편과 마주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곳에서는 여러 남자들이 저를 여자로 봐주고 관심을 보여주는데 집에서는 그냥 밥하는 기계 취급만 받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재미없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죠. 갑자기 왜 그래? 요즘 이상해졌어.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그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묻지마 관광에 참가해서 관광지 앞에서 박영수 씨와 포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순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그 여자야? 내 아내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남편이 여기에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자꾸 외출을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뒤를 밟아온 거였어요. 이게 뭐야? 이게 친구들과 온천 여행이야? 여보, 이건.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완전히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아내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였죠. 당신이 날 여자로 안 봐서 그런 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여자로 안 본다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박영수 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다른 참가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끌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폭풍 같은 싸움이 시작됐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어?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그런 곳을 다녔다고. 당신이 저를 여자로 봐줬다면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바람을 피웠잖아. 바람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동안 없어진 돈들도 다 그 때문이야? 그건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간 것도 통장에서 돈 뺀 것도 다 그것 때문이지. 모든 게 들켜버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얼마나 썼어? 도대체 얼마나 썼다고? 계산해보니 6개월 동안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쓴 것 같았어요. 남편 월급의 2달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미쳤어? 정말 미쳤어. 200만 원을 그런데 썼다고. 저도 살 권리가 있어요. 30년 동안 당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살 권리가 있다고 바람 피우고 도둑질해도 된다고.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은 계속 화를 내고 저는 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점점 말이 안 되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하자. 여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제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그런데 안 가겠어요. 믿을 수 없어. 6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돈까지 훔쳤는데 어떻게 믿어?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구해야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었어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아이들도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보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동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죠.
하지만 이혼 서류는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집도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전세금 일부만 받기로 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이제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죠. 60세에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때 일이 생각나요. 묻지마 관광에서 느꼈던 그 짜릿함, 남자들의 관심, 잊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 그 순간의 짜릿함이 뭐가 그리 좋다고 인생을 통째로 걸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저를 좋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그냥 쉬운 상대를 찾고 있었을 뿐이죠. 저처럼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잠깐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이 재미없다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는데, 정수철은 말수가 적고 로맨틱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했어요. 30년 동안 바람 한 번 피우지 않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배신한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가끔 전화를 걸고 싶어져요.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저는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60세에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젊을 때 혼자 사는 것과 60세에 혼자 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아야 할지, 아플 때는 누가 돌봐줄지, 죽을 때는 누가 곁에 있어줄지. 아이들도 명절에나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게 전부예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를 피해요. 한순간에 미친 선택이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일상이 지루하고 남편이 재미없고 외로워도 그런 곳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순간의 짜릿함 때문에 평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그날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혼자 늙어가는 것도 무섭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래도 그때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만에 느낀 설렘과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너무나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무료한 일상에 지쳐있는 중년 여성분들께 경고하고 싶어서예요. 외로워도 남편이 저를 여자로 안 봐줘도 일상이 재미없어도 그런 선택만은 하지 마세요. 순간의 쾌락이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끔 TV에서 행복한 노부부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서로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제가 포기한 것들이에요. 짜릿한 하룻밤을 위해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